어떻게 하면 애텀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애텀에서 성공하는 것인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경희 씨 마음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남의 생각, 스폰서의 생각, 파트너 생각 모두 망라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결과를 내려 하는데 만만하다 싶다?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아생전에 처음으로 어딘가 종로센터에 나가서 거기 가서 이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종로센터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가 김현숙 임페리얼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딱 설명을 하는데 나는 지금 6개월 차예요. 6개월 차인데 어떻게 하면 애텀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김현수 단장님께서 딱 보더니 오늘 처음 온 사람이 몇 명이냐고 손 들어보더라고. 그들이 300명 중에서 10명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 사업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 신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초 사업 설명회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갔거든요. 다른 임페리얼 나가서 또 뭐라 한다? 신규. 그래가지고 내가 1년 차, 6개월 차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설명회를 10번을 들었더니 해필이면 내가 가는 날마다 꼭 신규가 오는 거예요. 오늘은 신규가 안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지만 그날도 누가 왔다? 신규가 왔다. 나는 방법을 찾아서 아까 그 저기 그 강의 때 설명하잖아요. 파리가 지혜로워요? 벌이 지혜로워요? 파리가 이뻐요? 벌이 이뻐요? 근데 파리가 지혜로워요? 벌이 지혜로워요? 왜 왜? 그러니까 파리는 살라고 발버둥을 치다가 얼떨결에 나가는 거잖아요.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이제 살아남는 건데 벌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고사 죽었다는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때 나는 뭘 한다? 파리떼처럼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뭐 말한다? 벌꿀이 거기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10번을 듣고 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종로센터에 안 간다. 다시는 종로센터에 안 간다고 서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갔다 안 갔다 그때부터 어? 안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생각해서 강사로 초빙돼서 저 이순 총장하고 나하고는 간 적은 있어요. 근데 들으러는 가지 않았습니다. 기초 사업 설명회는 총장이 하는 거다. 본부장이 하는 거다. 팀장이 하는 거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효정 씨? 어? 기초 사업 설명회는요. 판매사가 하는 거예요. 기초 사업 설명회 누가 하는 거다? 판매사가 하는 거다. 아 이거 외워야 되는데 또 저기 기초사업설명회라고 총장 전화가 총장님 여기 손규가 왔는데요. 이 사람 상담을 해서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거든. 전화한다. 그 나보고 저 신규 사업 설명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요 선생님께서 사업 설명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 설명회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팀장도 사업 설명회 하면 안 돼. 팀장도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끼리 계속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신규 사업 설명회는 판매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그런데 서울비전센터는 판매사가 없어서 사업 설명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국장이하고 팀장이 이거 참 그것도 참 불쌍하다. 신규 사업자 사업 설명회는 판매사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나 이거 자꾸 까먹는다. 영어로 된 이 회사 이름은 자꾸 까먹어. 일본에서 그 벌레 박멸하는 회사 뭐라고 했지? 세스코. 일본의 세스코 회사에서는 그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낯설었어. 그 뭐 기생충, 벌레, 뭐 날파리 이런 잡는 그걸 하는데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직원들을 모집을 하면 잘 안 와요. 직원들을 모집하면 괜히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렇게 삐까번쩍한데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모이는데 벌레 잡는 사람들 모집 이러면은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기존에 있는 회사보다 1.5배 1.5배 되는 월급을 줬더니 사람들이 그때서야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모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시험하고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채용을 했더니 평균 수명이 1년이 돼서 퇴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1년 있으니까 퇴사를 하는 거죠. 그 회장이 아니 우리 회사에서 왜 1년 동안 있다 퇴사를 할까? 복지가 안 좋을까? 월급이 안 좋을까? 시설이 안 좋을까? 서비스가 안 좋을까 해봤는데 평점을 보면 다른 회사보다 서비스 좋고 복지 혜택 좋고 회장님 인물도 잘생기고 시설도 좋 모든 걸 갖춰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있다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왜 그러는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신규 직원들이 왔을 때 회사 소개 그다음에 회사의 비전을 누가 하는 거 봤더니 전무가 하더라는 거야. 전무가 하면서 뭐라 하면 꼭 그 사람은 자기 월급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했더니 1,000만 원이었거더라. 몇 년 했더니 몇천 1,5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 신규 사업자들은 와 대단한 거 얼마 요거 3년 5년 잘하면 1,000만 원 1,500만 원 받을 거라는 이것이 신규 사업자들한테 고정으로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하다 보니까 집을 나는 200만 원 250만 원 벌어도 언제 1,000만 원 1,500만 원 받을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내가 이 회사에서 있을 일이 없다. 내가 5년 10년 해도 전무처럼 상무처럼 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다른 회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퇴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자 보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규 사업 직원들한테 누가 교육을 시켰다면 바로 입사하고 나서 6개월 차, 1년 차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복지 시설은 그다음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상처를 받을 것이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힘들어할 것을 6개월 차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6개월 차가 많겠어? 10년 차가 할 얘기가 많겠어? 경희 씨? 6개월 차가 누가 있나 우리 식구 중에서? 6개월 효정 씨밖에 없구나. 만만한 게. 6개월 차는 우리가 그 되게 경험해봤잖아요. 애터비 3년 차, 3개월 차 되면 말이 되게 많잖아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얘기하잖아요. 3개월 차 되면 흥분을 하잖아요. 막 되게 3개월 차 되면 통제가 되게 안 돼요? 안 돼. 자다가도 해몽이 왔다 갔다 하고 일어나가도 해몽이 왔다 갔다 하고 버스를 타도 해몽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정신이 박혀 있어가지고 해몽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돈 1,000만 원을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흥분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회사는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대박이야. 나는 이제 가난에서 해서 영원히 자유 이런 생각에 3개월 차는 잠을 잔다 못 잔다 못 자죠.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 3개월 차. 10년 차가 되면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해. 15년 차는 안 해. 절대 얘기 안 해. 누가 불러줘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지. 10년 15년 차가 될 수 있을수록 말을 이제 더디 하는데요. 그러므로 3개월 차가 제일 회사에 대해서 열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직원한테 6개월 차가 우리 회사는 하면서 쫙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가방에 무슨 그림이 있다? 바퀴벌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당신을 대해서 바퀴벌레와 동질성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퀴벌레를 잡으러 가방에다 기분 좋게 가는데 사람들은 무슨 대접해 준다? 가방에 뭐가 있다고? 바퀴벌레가 있다 바퀴벌레 잡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느라는 걸 쭉 얘기를 하니까 신규 직원들이 그걸 다 적어요. 아, 내가 기대하는 것과 사회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쭉 적더니 1년 있다가 퇴사율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8, 90%가 그대로 계속 회사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우, 화장실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잘못했어. 너 또 딴 데 갔다 왔어? 이거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냐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므로 신규 사업자는 누가 설명해 줘야 된다? 3개월, 6개월 차가 해주면 너는 반드시 애터미 제품을 들고 나가면 첫 번째 너를 바퀴벌레 보듯이 볼 거야. 그 다음에 너를 다시는 안 볼 거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런 내용이 그냥 퍼져나갈 거고 나는 한 사람한테 애터미 제품을 전화했는데 우리 동창들이 30분 만에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야, 걔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 걔 좀 드디어 다단계에 입성을 했어. 나는 딱 한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그 사람한테 나 애터미 한다고 그랬더니 30분 만에 우리 동창들이 우리 동문들이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애터미 했다 안 했다? 바로 잠수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죠. 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어떻게 여기서 생존해서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교육 속에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신규 사업자들이 오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십시오 했더니 여러분께서는 공부하는 것이 쉽다, 재밌다, 싫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봤다 안 봤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했더니 6개월 있다가 휘청거리고 9개월 있다가는 기도한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애터미를 해야 되느냐 말이야. 12개월 있다가 구름과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것이 나는 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미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더라. 이거. 얼마나 이런 내용이 많았으면 이미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네트워크 교과서에 뭐냐면 100명을 여기 당신이 쓰시는 거예요? 애터미를 네. 사전 접수 안 했었어요? 보자면 안 했어요. 사전 접수했으니까 편한데 못 들어가면 맞아. 왜안 했었어? 맨날 생각 해보고 못했어.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30%는 흥분을 할 거다 이거야. 들으면 흥분을 하다가 60%는 어떻게 된다? 6개월 차가 되면 이제 처음에 막 흥분하다가 막 전달하다 이제 뭐만 봐요? 계속 유탄이 계속 날라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총알을 맞고 어떤 사람은 대포를 맞고 이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9개월 차가 되면 60%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9개월 차가 되면 몇 퍼센트가 그만둔다? 60%. 그런데 그 교수들도 참 쓸데없는 거가 많은 거야. 왜 그만 사람은 그만두는지 또 공부를 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60%는 9개월 차에 그만둘까? 그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왔으면 누군가가 안내를 해줬을 텐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 방법대로 했더니 그만두더라는 거야. 다 나와 있어.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네트워크라든지 네트워크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도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매뉴얼이 모든 회사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90%가 몇 년 안에 그만두더라? 1년 안에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1년 안에 90%가 그만둔대요, 사장님. 그런데 이게 또 교수들은 참 심심한가 봐. 할 일도 많은데 뭐. 이게 네트워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커피면 커피면 식당이면 식당이면 모든 회사들도 다 90%가 1년 있으면 접는데 네트워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사에 다 모든 계통이 다 1년 있으면 접는. 그다음에 3년 동안 버티면 성공을 하는데
3년 안에 그 10%도 또 90%가 또 그만둔대요. 10명 중에서 9명 그만두고 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 3년에 한두 개 업체, 100개에서 한두 개 업체만 살아남고 5개, 7개는 평상 유지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모든 회사가 그렇구나. 3년 동안 버텨서 살아남으면 성공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3년 차, 5년 차, 10년 차가 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경의를 표해요. 지금까지 살아남는 것은 앞으로도 그만큼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에서는 팀장은 존경받아야 돼요. 판매사 존중받아야 돼요. 왜? 그만큼 버텼다. 이게 버텨. 10명 중에서 9명이 떨어져 나가는데 혼자 남았잖아. 이건 대단한 일이야. 3년에서 100명인데 99명이 떨어졌는데 혼자 남았잖아. 이거는 신문에 난리야. 본인만 몰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지 본인만 몰라. 내가 씨 알고 있었어? 본인만 몰라. 나는 아직도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맨날 이상한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저기 갈까 저기 갈까 이런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지. 내 뒤를 돌이켜보면 내 좌우를 보면 다 전멸을 했는데 나만 살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 한다. 성공. 나만 살았다. 그 사람은 기회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애터미가 성공하냐면 3년 동안 살아남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이 사람이 국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고 본부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신규가 왔을 때 판매사가 이제 교육시킬 거 아니에요. 했을 때 1억, 2억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스폰서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3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예? 아니, 하던 사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런다. 하던 사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가슴에 손을 반성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규 사업 설명회를 하잖아요. 월천, 2천, 5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던들 나는 뭐 내가 배운 대로 다 얘기해서 뿌듯을 하겠지만 그 사람한테 비춰질 영향력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왜 매아 씨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자기보다 인물도 학벌도 나이도 이런 사람이 1억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뚜껑이 확 날아가잖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메아 씨가 훨씬 이쁘고 아름답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메아 씨가 우리가 10배를 더 빨리 성공했어야 되는 건데 딱 보니까 이상만 올라오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성공을 했으며 나는 왜 힘들어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 슬픈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슬픈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모르는데 여러분께서 판단해요. 요번에 그 크라운 마스터 되시는 분이 나이가 80에 가까우신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 뭐지? 80, 크라운 마스터 이번에 되시는 분. 아들 때문에 크라운 마스터 되시는 분 이름. 아니 그 누구야? 당신이랑 같이 저기 그 책기정 엄마. 나 이름 생각 안 나는구나. 책기정 엄마가 나이가 80에 가까워요. 80에 가까운데 어, 나이가 80에 가까우신 분인데 그 사람이 크라운 마스터 되는 거야. 이게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레아 씨,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그 좋아. 이게 축하하는 메시지가 아니야. 이거 좋은 소식이지 뭐 하면서 고개 돌리자. 축하하면 어이 좋은 일 이렇게 하자. 좋은 소식이지 뭐 이런다. 저 감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메아 씨 그러면 안 되지. 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80이 가까운 사람이 크라운 마스터 사업 연봉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한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서 있는가, 어떻게 그 과정을 갖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한다 안 한다?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부럽다고 막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 정리하면 신규 사업자는 판매사가 사업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때 받았던 거절 처리, 상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쭉 얘기를 그 좋은 얘기만 하고 모시고 왔죠. 에이, 그랬을 것 같아. 운석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괜히 왔겠어. 저 좋은 소식만 막 얘기했어요. 저 얼떨결에 왔. 진짜 그렇게 되는가 보다. 사실대로 얘기했지 않았어요? 좀 더 큰 다음에 성숙한 다음에 사실대로 얘기하려고요. 그러므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 그 신규는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한다. 아,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 여기서 내가 월천택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페리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야, 생존. 그 생존을 해야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서 9명은 1년 안에 그만두고 그 9명을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나가는 거고 그 한 두 명은 회사에서 시키는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그 훈련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3년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판매사가 되고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누가 그래 조지 워싱턴이가 그랬나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상에 도달한 사람을 성공자라고 그런대요. 한국 사람들은 정상에 도달한 사람을 성공자라 하는데 그 조지 워싱턴은 뭐라 하냐면 가방을 들고 갈 때 성공한 사람인 거지. 신발 신고 옷 갈아입고 딱 나갔을 때 그런 사람을 성공자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 거야? 경희 씨?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맞는 거예요. 문을 열고 가방 메고 저기 우리가 어깨 가방 메고 신발 신고 다 준비하고 그때 가는 사람 우리가 성공자라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생각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부실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우리는 과정이 부실해도 결과만 좋으면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그 과정을 우리는 즐기면서 재미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게 내가 준비한 건 아닌데 신규에 묶여가지고 지금 계속 음. 이렇게 제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뜸을 들이잖아요. 근데 이 뜸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뭐냐면 뜸을 들이지 않게 해서 그러면 이제 효정 씨가 딴 데 가 있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궁금해서 그리고 집중을 하게 돼.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것은 뜸 들이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신기하죠? 막 떠들다가도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들 따라서 조용히 해줘. 왜 그러지?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뜸 들여야 된다.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도 뜸 들여야 된다, 안 들여야 된다? 들여야 된다. 뜸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수록 앞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서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상담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효정 씨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효정 씨 저기 있어요, 저 사람. 엄청나게 이쁘잖아. 효정 씨를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효정 씨한테 사업 설명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5분짜리 사업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5분짜리 사업 설명했을 때 뜸을 몇 번 들여야 될까요? 5분짜리 할 때는 뜸을 두 번을 들이라 나와서 뜸.
10분짜리를 했을 때는 4번 뜸을 들이라 이게 뜸. 내가 우리 친구 중에서 10분 동안 내 이거 혼자 하는 게 봤어 나. 아니 그거 내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거든. 사람들은 2분 30초만 지나면 딴 생각한다 안 한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분 30초 동안 이 상황을 바꿔야 돼. 그래서 뉴스는 절대 2분을 끄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을. 왜냐면 2분 끄면 다 졸고 채널 돌리면 자기네만 손이니까 딱 2분에서 반드시 화면 전환을 한다. 이 화면 전환. 근데 왜 우리는 화면 전환을 안 하는 거요? 사업 설명회 할 때 유재선 씨 사업 설명회 할 때 몇 분 동안 뜸을 들이라고? 몇 분 몇 시간 지나서 2분 30초 지나면 반드시 뜸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집중 높여지는데 내가 아는 거냐 훅 얘기하면 나는 편안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생각이 2분 30초가 지나면 이 기억력이 그 쇠퇴해서 금방 잊어버려. 2분 30초 시간 나와요? 시험이 나와요? 2분 30초? 자, 5분 가면 2분 30초에 딱 뜸을 딱 들어야잖아요. 이때가 중요한 건데 이때가 되면 누가 말을 한다? 반드시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게끔 돼 있어. 왜? 지겹거든. 지긋지긋하고 지겹고 앉았으니까 몸 꼬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게끔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반드시 상담을 했을 때 2분 30초가 딱 지나면 이제 뜸을 들이잖아. 그 뜸을 들이면 그 찬스를 파고들어 막 그래서 막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장을 지혜롭게 펼쳐줘야 된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거. 근데 나는 2분 30초인데 본인 3분, 4분, 막 5분에 흥분하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돼?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딱 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막 신규가 막 3분 얘기한다. 그거 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다. 내가 친구랑 절교하는 방법 있잖아요. 친구랑 절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친구가 얘기할 때 딱 끊으면 돼. 그러면 그 친구 다음에 나 전 안 와. 그 친구가 막 얘기할 때 잠깐만 그러면서 내가 막 얘기하잖아. 그럼 그 친구 다음에 전화 온다 안 한다?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해. 끊는 건 또 그렇다 치고 친구 만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자기가 10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커피 먹고 간다? 이러면 또 친구랑 절교하는 거지. 자기만 혼자적으로 얘기하면 그 친구는 거절 당한다 이거야. 중간에 말 끊는 것도 가죠. 우리가 사업 설명했을 때 보면 신규 사업자들이 보면 전화 친구야 오늘 내가 커피 한잔 하자. 와. 그래서 또 왔어. 이제 10년 만에 전화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고민이 많은 거야. 이 친구가 보험 때문에 전화한 건가 다단계 때문에 전화한 건가 왜 그러니까 망가지 복잡해서 억지로 이제 10년 만에 전화 왔으니까 식당에 왔는데 여기서 기다렸다는데 10분 동안 뭘 한다? 애터미 설명을 쫙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가면서 친구들한테 전화, 야 연길이가 다단계 안 된다. 그 전화 오면 받지 마.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야? 사업자가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사업자가 훈련받지 못하는 언어예요. 이러면은 백전백패라는 거지. 왜 또 처음 듣는 표정을 해?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아이씨. 왜 처음 듣는 표정을 해? 그러므로 뜸 들였을 때 고객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막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끊는 거 이런 거 못 배웠잖아요. 3분, 5분, 10분 하는데 그것을 들어라 이거. 그 10분 동안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이 많이 비워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허전하잖아요.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사업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청종이라는 얘기야. 아, 경청을 하게 된다. 이거. 비우면 경청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꽉 차면 경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디테일한 것이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야 돼요. 절대 고객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예? 고객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답을 빨리 얘기해봐요. 진도 나. 그런데 사업 설명회는 내가 많이 해야 돼요. 고객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뭐야? 그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비록 사업 설명회를 하러 가지만 고객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 이게 선수야. 근데 우리는 내가 말을 많이 한다니까 사업 설명한다고. 제품 설명을 하면 고객이 말을 많이 해. 내가 말을 해.
우리는 이런 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해모임에 얘기하면 내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고객은 해모임 먹을 생각도 안 하는데 뭐 30분 40분 동안 뭐 경험담 6.25 때 우리 할머니가 해모임 먹고 나왔다는 둥 뭐 전투에 참여해서 이겼다는 둥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해모임에 대해서. 청중은 지금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에 약하다. 디테일에. 그래서 사업 설명을 내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다음 우리 사업 설명회가 10분짜리 있고 30분짜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10분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중이 더 말을 많이 해. 그러면 청중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좋은 친구를 만들려면 고객이 얘기하는 것을 끝까지 들으면 그 친구는 다음에 나한테 전화한다는 거야. 이거 너무너무 쉽잖아요. 영업하기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끔 하고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나를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얘기할 때 짝짝짝짝 끊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 바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튼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 나 하나님한테 지금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나는 머리가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서 들어야 돼. 나는 아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게 있었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 좋아해. 그거 참 신기하대. 이야 이게 아는 게 없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는 게 많았으면 내가 쫙 설명했을 텐데 아는 게 없으니까 듣잖아요. 계속. 그러므로 애터미는 휴먼 네트워크인데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야 돼. 이거 쉽지 않아.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청이 좋대. 경청이. 이거 진짜 좋대. 경청이. 그럼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끔 쉬운 질문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죠? 6월 9일이잖아요. 야 친구야 내일이 며칠이지? 이런 거 쉽잖아. 6월 9일인 거 알죠? 친구야 내일이 며칠이지? 그럼 6월 10일이라면 어때? 얘기할 때 그냥 지나가는 새끼야. 지금 6월 10일이거든. 딱 기가 나와서 가르쳐줘 답을. 우리는 답을 가르쳐 주는 거에 흥분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면 좀 내가 뿌듯하잖아요. 질문을 할 때 누구든지 다 아는 질문을 해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왜? 상대방의 말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야 된다. 단초를.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 딱 기회를 주면 그 사람 그거 자꾸 6월 10일인데 말이야. 6월 10일 날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 날이었거든. 괜히 쓸데없는 얘기 막 나오면서 또 이제 6.25 때 나오고 야 6월 6일은 형축일이 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다 들으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고 다음에 만나도 부담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분 사업 설명회를 10번을 만나서 완성을 하라. 이해가 됐어. 10분 설명해서 그날 초전박살이 해가지고 그날 끝내는 게 아니라 10번을 만나서 10분 사업 설명회를 완성하십시오.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10분 사업 설명회를 며칠 동안 완성하라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에요. 10일 동안에 완성하는 것은 고도화된 훈련.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거고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사업하면 100% 성공합니다. 10분짜리를 10일 안에 10번을 만나서 그 완성을 했다? 이건 대단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지금 배우지 않으면 지금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총장 됐을 때 그런 배울 시간이 없어요. 이성현 박사님 가라사대 성공한 사람들은 다 1만 시간을 훈련 받았거나 겪었더라. 그렇다고 해서 1만 시간을 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좀 멋있게 하더라고. 1만 시간을 했더니 1만 시간 하면 성공하거든요. 선생님. 무조건 성공해요. 1만 시간 안 해서 그래. 이게 그것에 다 나와 있는데 5천 시간 하다 집에 가고 7천 시간 하다 집에 가는 건데 너무 많이 봤어. 더 재밌는 것은 9,500시간 하고 집에 가는 사람 봤어요. 야, 10,000시간 하면 성공하는데 9,500시간 하고 집에 가더라고. 어휴, 조금 하면 되는데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 9,500시간은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애터미는 답이 없어. 9,500시간 딱 얘기하고 그렇게 가더라고. 아니야, 500시간만 째려보면서 막 나한테 뭐 택택 화를 내면서 그냥 가더라고. 성공하는 사람은 다 1만 시간을 했다는 거야. 1만 시간. 그런데 1만 시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으로 1만 시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이제 특명을 받았으니까 그럼 난 1만 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만 시간을 뚝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면 딱 3년 걸려요. 3시간 하려면 딱 10년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견적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 하면 몇 년 만에 성공한다? 10년. 근데 3시간도 안 하고 밤새도록 생각도 일을 안 하고 그럼 며칠 간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애터미 해모임 먹는 순간에 자기는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모임 먹는 거랑 애터미 사업하고는 다르잖아. 근데 해모임 먹는 순간 자기는 뭐란다? 애터미 사업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는 밤새도록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신기해. 밤새도록 꿈 얘기하는 거 했는데 그래서 애텀 사업 시간에 들어서 1만 시간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분석을 하다 보면 3시간 일을 하면 하루에 3시간 일하면 몇 년? 10년. 10시간 일하면 난 했을까 안 했을까? 난 했어? 그럼 어떻게 효정 씨난 했을까 안 했을까? 근데 자네는 뭐야? 아 뭐야? 나는 했을까 안 했을까? 10시간씩? 뭐야? 아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아, 그래 진짜로. 나는 왜 돈이 안 될까요? 말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고 딱 그러는데 내가 견적 보면 시간 대표가 나와.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4시간 했다. 그러고 나서 3시간 일해놓고 3년치 일해놓고 그래서 10년치 월급을 달라고 빡빡빡빡 우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3년치 일하고 10년치 사는 것은 괜찮아. 어떤 사람이 1년치 얘기해놓고서 왜 1,000만 원 안 주냐고 막 본사에다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 다양하다 이게 다양. 하실 거예요. 가능성이 보여요. 여기서 지금 내 말을 가장 경청하고 총명 있게 듣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야, 신규가 이래서 좋긴 좋구나. 음. 그럼 이제 10시간이 있겠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3년 동안 해야 된다. 왜 나는 이제 이게 직업이니까. 그래서 아침 9시 출근, 6시 퇴근 딱 하고 그 가해 시간 또 하고. 그 3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민수 총장, 저 이순 총장, 전숙경 총장 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차영숙 국장님 이런 사람. 차영숙 국장도 그렇게 한 거예요. 1만 시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또 이제 1만 시간을 생각했을 때 하루에 10시간인데 10시간을 무엇을 할 것이냐. 10시간을 딱 생각해 봤는데 어떤 지혜자가 나한테 얘기를 10시간 중에서 5시간은 자기한테 투자하라는 거야. 너무너무 멋있어. 공부하고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휴식 취하고 안식 취하고 충분히 그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 5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5시간은 이제 우리가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하는 것도 다른 거 배워야 되겠지. 보통 10시간 일하는데 5시간 누구한테 투자라고? 나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한테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고 그 시간에 누가 한다? 우리 파트너 집에 와서 빨래 해준다. 봤어 나 빨래 해주는 거. 청소해줘. 누구를 위해서 파트너를 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애터미 사업을 할까 해서 자기가 파트너한테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면 애터미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는 시간 안 들어가고 누가 공부를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지. 아, 축제 에너지를 축적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 반여 시간을 이제 우리가 영업을 이제 쓰는 거예요. 영업을 또 하는 건데 그 영업을 하는 것도 요령이 있다. 요령.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업하고 내가 생각하는 요령이 달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월, 하, 수 매일 교육을 했다. 이거 월, 하, 수. 아침 9시 출근해서 12시에 내가 이게 우경의 팀장님, 국장님하고 영화 국장님한테 우리도 월, 하, 수 출근하고
시스템을 돌립시다. 가시더라고요. 월, 화, 수 돌리 교육을 하고 훈련 받고 토요일 날 또 돌리고 그랬더니 내가 막 이렇게 주저했더니 지금 그만둔 사람이 뭐라 하잖아 나보고 거기는 머리만 커지고 몸은 안 움직여. 그러면서 지가 왜 그만둬? 아는 게 있어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훈련 받은 게 있어야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 받지 않고 아는 게 없으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야. 그 나는 지금도 이제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우리 서울 비전도 월화 갖고는 안 되고 한 번 더 여기도 월화수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어요. 임페리얼 비전 센터는 월요일 수요일 하는 거라.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런 뭐라 그래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근데 훈련을 받지 않으면 후까 너 다 당기지면 그냥 자빠지냐. 이런 게 이제 한마디 하는데 그게 훈련 받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계속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약하다. 예. 김영기 총장이 마음 약한 것도 있고 우경의 저기 김영하 국장이 마음 약한 것도 있고 왜 그 파트너 눈치 보느라고 사팔 뛰게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 본인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현숙 국장이 같은 거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끌고 나가면 되는데 왜 파트너 눈치를 보느라고 서서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파트너 눈치를 봐야 돼요? 파트너가 여러분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스폰서 눈치를 봐야 돼요. 파트너 눈치를 보면 그 조직은 100% 망해. 파트너 눈치를 보면 안 돼. 파트너가 스폰서를 따르는데 스폰서가 파트너를 따라야 돼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의견을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돼요. 개뿔 다 망합니다. 애터미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애터미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업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오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느냐 마느냐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는 민주주의고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지뿔 판매사가 뭘 한다고 팀장이 뭘 한다고 박한길 회장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어요. 우리는 박한길 회장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가는 거고 뭔지는 이해를 모르지만 가라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가다 보니까 이제 박한길 회장님의 생각과 의중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야. 모르지만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마. 최정 상처받지 마. 이거 회사가 그래 이게. 효정 씨의 매아 씨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박한길 회장님의 의중이 중요한 거예요. 박한길 회장님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건데 박한길 회장님, 제가 새로운 방법을 알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알았는데 회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아주지. 우리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이게 신고가 있어. 딴 데 가서 우리 사업자들 중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누군지 알아?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모르지. 이덕우 임페리얼. 이덕우 임페리얼이 제일 많이 욕을 먹은 거야. 왜 욕을 먹냐면 제가요 암에 했을 때는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 설명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래 자기는 17년 차 17년 차 경험 있으니까 네트워크는 누구한테 해결해 줘야 돼?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누구한테 뒤지게 맞아? 네가 거기서 그렇게 잘하면 거기서 성공했지. 여기 왜 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이거예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네가 그렇게 17년 전 네가 네트워크 전문가고 네트워크 심리하려면 거기서 성공을 했었어야지. 거기서 망하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려줍시오 살려줍시오. 그래서 누구한테 공자를 맹자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회장님 성격, 회장님 마음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냐면 회장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회장님의 방법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돼.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또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는 성숙된 인간이잖아요. 박한길 회장님께서 연기라 내가 원대에 어느 날 할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원데이 석세스 어느 날짜를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이 각오가 좀 수상하다.
그렇게 수상하다. 이런 수순 있는 대답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박한길 회장님 나한테 속세서 언제 하자고 상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 야, 통보하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날은 우기니까 장마 때가 되니까 날짜를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파트너를 설명을 할 때, 파트너를 이해했을 때,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사업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하라고 배웠어요?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경희 씨? 사업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배웠어? 이재수 씨, 사업 설명을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배웠어? 설명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 설득을 하라고. 설득. 대한민국의 최고에 나가는 학원 있잖아요. 학원들이 학생들한테 설득해야 안 해요? 안 해. 설명을 쫙 하지. 그다음에 뭐라? 공부 못하는 건 네 책임이야. 공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야? 선생님 책임이야? 학생 책임이야? 학교에 선생님 있잖아요. 대학교 교수들 막 공부 가르치잖아요. 공부 못하면 누구 책임이야? 학생 책임이야? 선생님 책임이야? 그 점수는 학생이 좋은 점수 받아요? 나쁜 점수 받아요? 나쁜 점수 받잖아요. 근데 설득은 뭐야? 설득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나 모든 세미나는 설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사업 설명 하지 않 유창하게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책임져야죠. 사업을 못하는 것은 내가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닌겨.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지가 원해서 온 거지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요. 나 책임 있어 없어? 그런데 애터미는 설득해요. 매화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 책임. 김영기 책임. 매화가 성공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기 앉히면 안 된다니까. 모시고 오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성공 못하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는 성경 배웠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죄 때문에 가 있거나 가서 뭐 통곡을 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성공 못하면 누구 책임이라고 배웠지? 이거 꼭 이거 춥댄다. 이거 꼭 빨리 춥대. 아, 너 어렵나?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하는 건가?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하는 거야? 설득은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여기 계실 때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매일매일 가슴이 아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매화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효정 씨가 성공할까? 맨날 연구하는데 머리에 든 게 없는 돌대가리니까 요 모양 요꼴인 거예요. 내가 진짜 명석하고 총명했으면 칙칙칙 했을 텐데 그만큼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크게 성공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공을 못 시켰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항상 파트너를 보는 것은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학원 강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하고 애터미 사업자 중에서 애터미 하는 거 말고 진짜로 애터미를 사랑하는 박한길 회장님 정도 되면 박한길 회장님 나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파트너가 너무 힘든 거 보면 가슴이 아프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공할 사람이고 이 사람 가정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공시키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박한길 회장님 직접 듣거든 제가.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박한길 회장님은. 절대 애텀에서 성공 못한 것은 파트너한테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나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아니 재미없으면 빨리 얘기해. 아, 그만하십시오. 좀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빨리빨리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애텀에서도 성공하는 요령이 있다. 애텀에 성공하는 요령. 이렇게 성공한 요령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도 매아 씨, 여러분이 매뉴얼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내 임무를 보아하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효정 씨, 매아 씨, 어, 경 씨. 그런데 이제 들어서 이렇게 세상 들었어. 그 내가 바깥에 나왔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 왜막 정신없이 얘기해? 누가 얘기하고 있어? 매아 씨가 막 신나서 얘기하고 있고 효정 씨는 질세라 계속 얘기하고 센터 목소리만 확 다는 거. 다른 사람 조용해. 이름 센터 말아먹는다. 잘 발전한다. 말아먹는 거야. 그냥 말아먹는 거야. 누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냐면 우리 오신 분이 얘기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줘. 계속 신규가 와서 어떠한 내용이든지 주제 없이 내용 없이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더라. 두 번째는 매아 씨가 나를 좋아할까? 내가 매아 씨를 좋아할까? 효정 씨 물어봐. 그냥 어려워? 매아 씨가 나를 좋아할까? 내가 매아 씨를 좋아할까? 내가 매아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와. 내가 매아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예민하더라고. 이렇게 못 본 척 하더라고. 부담스러운가 봐. 그러니까 내가 매아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야. 그걸 짝사랑이라 그래. 그죠? 짝사랑을 계속하면 할수있게 6개월 있다가 매아 씨가 나한테 눈 이렇게 보내더라고. 1년 있다가 매아 씨가 나를 좋아하더라니까. 내가 먼저 좋아해야 된다. 이거. 내가 먼저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 그러면 짝사랑이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 계속 게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더라. 이게. 그래서 애터미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역을 많이 해야 돼요. 희정 씨 벼쌈 벼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에 인색해 안 인색해? 인색하잖아. 누구한테 사랑한다 얘기해봤어? 응. 한숨만 푹푹 쉬어 나오지. 내가 먼저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럼 좋아한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표현이야 표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효정 씨 정말 이쁩니다. 대단하십니다. 표현을 하라 이게 표현. 근데 왜 우리는 표현에 인색할까? 왜 표현에 인색하죠? 효정 씨. 그래서 현숙 씨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있는 스폰서입니다라고 적어서 외워.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 나 좀 훈련됐으니까 이제 하는 거지. 현숙이 진짜 이쁘잖아. 나는 우리 센터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 우리 현숙이 제일 이쁘잖아요. 근데 아무도 현숙 씨한테 이쁘다는 사람 얘기를 안 해요. 왜 이렇게 인식해 사람들이 이쁜 걸 이쁘다고 얘기하면 뭐 누가 잡아가?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강의 끝내주잖아요. 지난주 강의 내가 뭐였지 뭐 코드하고 내가 한 3년 동안 그 강의를 들었는데 현숙국장님 강의됐을 때 그때 내가 이해를 했다니까. 저 사람이 한국말로 풀어줬어. 그거를 다른 사람 막 계속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아니 내가 3년 만에 들었던 코드인가 뭐 그거를 총장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현숙국장이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러면 그걸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만 고맙다고 그러냐고? 여러분 똑같은 마음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칭찬에 표현에 인색하냐고. 우리는 그러면 수고했나 안 했나? 효정 씨, 우리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방법대로 할거 아닐까요? 그 쉬운 것만 가르쳤잖아요. 아까 처음에 경점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을 하라, 이게 칭찬. 그런데 또 칭찬할 구석이 없고 저렇게 해봐도 칭찬할 구석이 없고 보면 볼수록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한숨만 나오는 거야. 칭찬할 걸 아무리 써봐도 칭찬할 게 없어요. 이거 우리 남궁인 국장이 듣나? 남궁인 국장이 나한테 얘기하신 건데요. 시골에 가면 장터에 가면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추, 마늘 이렇게 파잖아요. 근데 할머니 혼자서 마늘을 까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영감탱이가 와가지고 발로 툭툭 차는 거야. 어? 해방을 놓는 거지. 그리고 돈 달라니까 술 먹게 해요. 술 먹으려고. 그런데 어느 작가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할머니 혼자서 한술 품에서 마늘을 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할아버지는 발로 차고 한 거지. 살 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 작가 뭐라냐면 할머니 영감탱이한테 오늘부터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훌쩍훌쩍 내가 사랑할 놈이 있으니 사랑하지. 내가 이 생장 그 사람 생장하니 내가 이를 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또 뭐라냐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할 게 없으니까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이러면서 강아지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래서 강아지는 빼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영감탱이보다 물 생각하러 강아지 생각해서 강아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걸 들어가지고 그 남편이 사랑할 내용이 없으니까 강아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했더니 그 작가가 3년 있다 가봤더니 그 영감탱이가 옆에서 꽃이 이어져 마늘을 이거 까고 있더래. 마늘을 까고 있다는 거야. 마늘을. 사랑한다고 좀 해봐. 내가 이렇게 강의 끝나면 딱 사랑한다는 얘기 듣거든. 이제 경화사하고 경혜사한테 싹 사랑한다는 얘기 딱 들어. 유효기간에 딱 하루야. 이렇게 강의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유효기간에 며칠? 딱 하루.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분명 경혜사 나 사랑합니다. 영화사 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유효기간에 며칠? 딱. 그다음에 또 잊어버려. 이게 이제 훈련이 덜 되어 있다. 사랑합니다. 현숙 국장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현숙 국장님 사랑할 게 많잖아. 그치? 그걸 막 해. 근데 생각이 안 나면 10가지를 써서 하면 된다는 거야. 이제 나는 이제 이런 방법을 회사에서 가르쳐 준 방법대로 FM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가르치기를 뭐냐면 파트너는 스폰서의 그릇대로 성장한대요. 파트너는 누구의 그릇대로? 스폰서가 조막손이면 그 파트너는 절대 성공 못해요. 그래서 넓힙시다. 귀한 손님이 운성에서 오셨으니까 책임지고 성공을 시킵시다. 파트너의 성장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스폰서의 손에 달려 있는데 스폰서의 그릇만큼 파트너가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쓸데없이 이런 것도 연구를 했다. 이제 내가 파트너가 있는데 내 파트너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10시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꼭 10시 반에 와. 10시 반에 오는데 그것도 슬리퍼 신고 오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냐니까 지금 막 얼떨결에 일어나서 얼떨결에 왔대. 이런 파트너예요. 그럼 그 파트너 앞에다 대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업자한테 뭐라 그러면 아유 쟤는 뭐 맨날 9시 반에 출근해 잠자다가 왔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한대라고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왜? 얘기하지 말고 꼭 그거 사겠어야 되는 거죠. 야 문제 있어 없어? 우리 파트너가 9시 출근하는데 9시 반에 출근하고 세수 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기초 화장도 안 하고 있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 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오니 매아 씨 사랑스러워요? 한심스러워요? 사랑스러워 한심스러워? 어? 우리 저기 나랑 같이 호평하신 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장, 연숙, 연순, 장연순.
그래도 서울비전사들한테 치고는 제일 똑똑하다. 어. 그 서울비전사람한테 치고 좀 얼굴도 화장도 제일 잘하신다. 얼굴 제일 뽀얗네. 서울비전센터 사람들은 그 화요일만 이쁘고 수요일에 본심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연수 씨는 계속 이쁘네. 신기하다. 칭찬할 것이 없다는 거야. 이랬을 때 우리 스폰서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파트너의 현재 있는 상태를 판단하지 말아라. 현재 있는 상태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애터미는 현재 사업이 아니라 미래 사업이에요. 애터미는 오늘 사업이 아니라 내일이고 1년 후, 2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므로 파트너를 봤을 때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년 후, 5년 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에 아는지도 잘 몰라. 너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내 파트너 중에 너는 정말로 독보적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현재 이야기를 한다. 미래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요령만 알아. 이 요령만 배우는 거여서 파트너는 어떻게 된다?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3년 안에 국장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5년에 본부장이 될 거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네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고 네가 말을 하면 네가 말을 한 대로 되더라. 만상 불여 언상이잖아요. 이런 건 배웠잖아요. 이거 회사에서 가르쳐 주더라고. 이게 파트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는 된다. 너는 훌륭해.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정장을 입고 오더라니까요. 그다음 화장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나중에 화장도 하고 오더라니까 아주 뽀얗게 이뻐지더라고요. 누구의 크기대로 스폰서의 크기대로 스폰서의 미래 지향적으로 희망대로 파트너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 센터에서는 임상 실험을 하는 거야. 맨날 효정이 볼 때마다 경희 씨 볼 때마다 매화 볼 때마다 계속 우리끼리 연습을. 매화 씨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난 매화 씨한테 평생 은혜를 입었어요. 매화 씨한테 은혜를 입으면 본인이 기억난지 안 나는지 중국에서 10명이 왔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깝깝하더만. 참 중국말이 안 되니까 총장이라는 게 존재가 필요 없어. 아무 책도 없어. 근데 매화가 탁 나가지고 참 설명을 해주는데 성경이 뭐 또 까먹었네. 은쟁반에 담겨진 금굿을 뭐라? 어디 다시 얘기해 봐. 은쟁반에 담겨진 옥구슬? 그 지혜 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담겨진 옥구슬가를 갖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씨가 그랬으니까. 진짜 그래. 그 언어만 잘해도 진짜 대우를 받아 요즘. 지금 저 차영숙 기자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은 뭐냐면 언어 때문에 그래. 영어 때문에. 저 무슨 영어만 했으면 벌써 여기 안 있을 텐데 지금 영어를 못 해가지고 지금 경우에 합당한 그러므로 역할과 탤런트가 다 있고 그것을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만큼 조직이 성장한다는 거죠. 미국에 10대 재벌이래. 10대 재벌이 되는데 딱 재벌이 되면 내가 해보니까 재벌이 되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알아서 회장이 늦지만 해도 척척척척 돌아가니까 남는 게 시간이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 재벌이 뭐냐면 전신 무력증이 생긴 거야. 전신 무력증. 이거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벌 때는 계속 밤늦게까지 일어나느라고 고민할 생각도 없고 힘들다는 생각할 필요 없이 계속 뺑뺑이 돌아야 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10대 재벌이 되다 보니까 할 일이 없고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다 보니까 전신 무력증이 생겨서 살 이유가 없고 살 행복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치고 붙고 해야지 재미가 있지 맨날 한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쭉, 3년이 돼도 쭉쭉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신무료증이 생겼을 때 이제 이거 낫고 싶은데 미국에서 이렇게 병원에 큰 병원에 가봤는데 다 못 고친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제 친구 의사가 하는 게 뭐냐면 스위스에 가면 훌륭하신 의사가 있으니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 해서 이 사람이 자기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직원들 비서들과 쫙 해서 스위스로 갔는데 스위스에 있는 그 기사 저 의사가 딱 보더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더니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 러시아에 한 수도승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한번 도움을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자기 비행기 타고 비서들 데리고 러시아로 가요. 러시아로 갔는데 수도승에 딱 보더니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우래요. 뭐를? 처방이 뭐라고? 뭘 나왔다고요? 이 재벌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집사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 300번을 이제 외워서 고단을 갔더니 300번을 다 외웠습니다. 고단을 갔더니 그 수도승이 뭐라 그러냐? 600번을 외우라는 거지. 그 외우고 고단을 갔어. 그랬더니 몇 번을 외우라고? 1800번. 고단 또 갔어. 몇 번을 외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수도승이 날때이고 아무 실력이 없으니까 할 얘기 없으니까 수도기도만 외우라고 계속 외우라면 낫는다 안 낫는다? 이 정체를 파악하면 이 수도승이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해가지고 딱 보따리 싸고 이제 오는 거야. 그런데 그 참모진들이 비서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외우는 게 뜯어 말리는 거 가겠다고 하는 것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외우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 돌팔이 수도승한테 더 배울 게 없다고 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뜯어 말렸다? 비서들이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가서 또 외웠네 할 일이 없으니까 4,800번째를 왔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나는 박한글 회장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만상 불효언상이라 했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믿어 안 믿어? 내가 믿어 안 믿어? 입을 쩍쩍쩍쩍 그래. 믿어 안 믿어? 해줘. 믿어 안 믿어? 정본 믿어 안 믿어? 참. 정은주 국장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아유, 내가 왜 뭐를 쥐어뜯냐면 믿는다 그러면서 액션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머리 쥐어뜯을 수밖에.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다르다. 믿는 사람들은 너는 반드시 국장이 될 거야. 나는 그거를 0.01%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파트너한테 얘기해야 되고 파트너가 귀에 딱지가 듣도록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은 나는 비리비리비리 하지만 우리 스폰서가 나를 국장이나 본부장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데 국장의 누트를 보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레이저 막 들고 저 말대로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광선에 의해서 내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대 쓰는 언어를 보면 내가 사람이 만상불이 원상이 이해는 하는가? 연수 씨, 연수 씨가 애텀에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연수 씨 애텀에서 어디까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연수 씨가 애텀에서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냐고요.
생각이 없잖아. 차은숙 국장님 좋아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세뇌교육을 세뇌교육. 너는 국장이 될 거야. 너는 본부장이 될 거야. 너는 내 파트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계속 얘기하시라고. 귀에 딱지가 듣고. 하실 거 안 하실 거요? 할게 안 할게요? 아이씨, 안 할게요? 나는 그렇게 했어. 날 파트너 보면 너 국장이 될 거, 본부장이 될 거라 그렇게 했어. 또 왜 안 해? 그리고 인색해. 왜 그런 거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럼 또 그래. 내가 뭐 월 6만 원씩 받는데 내가 누굴 만들어요? 누구를? 아유, 내가 팀장만 됐으면 원이 없겠네. 원이 없겠네. 아, 이런다. 그래서 만상불효원상은 내가 만나는 고객들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누구한테도 해당이 된다? 나한테도 해당이 된다. 나한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강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지금은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는 것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수많은 거절 처리를 당하는 것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야 되지.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훈련 받을 수 있겠으며 그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겠어. 내가 훈련을 받고 두드러 맞고 그 성경에 뭐랬지? 모난돌이 정을 맞고 불구덩 속에서 들어와서 다시 나오는 걸 뭐라 했죠? 불무불에 들어서 뭐 정근 거. 그러면 여러분 불무불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밀려서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밀려서 들어가야 돼? 빨리 얘기해 봐. 내 아씨, 불무 불덩어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 밀려서 들어가야 돼, 떠밀려서 들어가야 돼? 어?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지혜로운 방법이야. 파트너 꼭 잡고 같이 불무불에 들어가. 우리는 안다. 이 훈련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아. 이 훈련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을 알아. 성공할 것 같아. 오늘 잘했어. 잘했어.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서 내가 열심히 열정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독특합니다. 애터미가 독특한데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고 여러분의 노동 수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 수익을 받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수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재밌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을 제가 체면을 걸 거예요. 뭐에 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체면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체면을 건다 해서 여러분 체면을 안 넘어가야 되잖아요. 안 넘어. 효정 씨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 여러분을 체면을 걸 거라고. 체면을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자,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 곰이 세 마리가 있어. 몇 마리가 있다고요? 세 마리가 있는데 아빠 곰은 50kg 나가 50kg. 엄마 곰은 30kg 나가. 애기 곰은 몸무게가 있어 없어? 자, 다시 한번. 한 집에 곰이 몇 마리가 있다고요? 세 마리. 지금은 무슨 시간? 체면을 건다. 이가 김영준 여러분한테 체면을 걸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돼요. 그죠? 곰이 세 마리가 있어요. 엄마 곰은 아빠 곰은 뚱뚱해. 그다음에 엄마 곰은 얘기했잖아요. 아기 곰은 아직 몸무게를 안 쟀어. 저 재봐야 돼. 저희 현숙구장님한테 가서 그 재야 되는데 메아 씨 곰을 빼고 이야기 좀 한번 해봐. 다른 이야기. 아유 상상 웃기만 해. 곰을 빼고 얘기해보라고. 귀여워? 뭐 얘기해 보실래?
곰을 빼고 얘기해보라고. 세 마리? 다 묶이잖아. 묶인다니까. 이씨. 곰 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세 마리가 왜 나오고 이쁜다는 얘기 왜 나와? 곰 얘기지. 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얘기해봐요. 곰 이야기 하지 말고. 새가 한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 이쁘다 뚱뚱하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다? 곰 이야기잖아. 내가 처음에는 걸었어 안 걸었어? 걸으니까 다 넘어가잖아. 곰 이야기를 빼지 말면 오늘 날씨가 이쁘다. 오늘 현숙장이 이쁘다. 이거잖아. 다른 이야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아씨. 곰 이야기를 빼고 다른 얘기 해봐. 그렇지. 자, 여기서 체면에서 이제 탈출했잖아요. 체면에서 탈출한 거야. 그러니까 총장님이 이쁘다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체면에 걸리냐면 너 다단계지. 이러면 다 걸려. 우린 착한 다단계거든. 우린 이쁜 다단계거든. 우리는 정의로운 누가 묶였다? 고객이 딱 던졌는데 우리는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다단계에서 못 벗어나고 다단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단계에서 꼭 해가지고 우리도 죽는다는 거야. 그렇죠? 너 이단이지? 우리 이단 아니거든 하면서 뭐 이단에 대해 쫙 설명해줘. 뭐에 묶였다? 이단에 묶였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배웠잖아. 앵커링 효과라 하잖아요. 앵커링 효과가. 배가 정박중했을 때 그 줄을 앵커에다 걸어놓으면 배가 안 움직이잖아요. 태풍이 불어도. 그런데 옆에서 주문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 컨테이너 100박스를 실어달라. 그러면 이 배가 나가려도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줄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끊어야 풀어야 되잖아요. 끊거나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 무슨 시간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그 끈을 끊어야 되거나 풀어야 된다고. 여러분은. 그래서 백박스 주문을 받거나 다른 데서 위험한 일 있을 때 도와줘야 되잖아. 이 배는 그것만 없으면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잖아요. 전 세계를.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실감을 안 나든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진짜 표정 씨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억울할 거다. 경희 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지. 누가 자기 자식을 우리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산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고 사랑받기 위해 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앵커링을 끊으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 너 다단계지 하면 다단계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은 묶인다. 2단을 하면 2단에서 하면 묶인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공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 써야 될 텐데. 정보 내가 써야 되겠어. 자, 저는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해보이 만들고 폴마 비엔에서 만들었잖아요. 저는 출신이 교회 교사 출신이에요.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20년을 했거든요. 20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했는데 내가 이제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나 갖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해모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세상에 이런 제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조성기 박사님 가라사대 이런 제품은 앞에도 앞으로도 나올 수 없다. 본인이 얘기를 100년 동안에는 해모임을 능가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 본인이. 그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자기가 만들었고도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 앞으로 100년 동안은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간이 뭐냐면 이것은 원자력 연구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지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딱 얘기했어요. 딱 들었어요. 그럼 이제 또 수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서 수사 들어가서 공부를 했더니 정말 위대한 제품이야. 해머연과 화장품이. 이런 제품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 손에 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보다 더 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기쁘고 가장 현명한 판단, 가장 잘하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이순 장이랑 결혼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몇 번을 얘기해도 내가 자랑 삼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먼저, 이순 장, 세 번째가 애텀이에요. 이런 해모임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건 진짜 신이 만든 해모임이다. 나중에 이제 해모임 강의할 때 이제 하겠지만, 우리 경에서 가지고 시간 주면 했겠지만, 그런데 공부하다가 딱 들고 종료세트 갔더니, 아,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장 저속하고 저렴한 다단계식으로 풀다니 너무너무 통곡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한심스럽다. 이 사람들이 과연 원자력 연구원을 알긴 할까? 조성기 박사님, 장윤선 박사님에 대해서 생각을 알긴 할까? 그런데 아주 싸구려 폐기 처분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그런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애터미를 절대로 다단계로 풀지 않겠다. 왜? 나는 원자력 연구원을 공부했고 장인선 조성희 박사님을 공부했고 박항일, 나는 내 살아 선전에 이렇게 조속하게 저렴한 방법으로 풀지 않겠다. 지금도 한 번도 나는 사업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합니다. 이 얘기를 15년 전에 했어.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트너들을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애텀의 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애텀에 대해서 혼. 자, 그러면 다단계가 뭐냐? 다단계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단계. 배가 고프면 시간이 딴 데 가는데 어떡하지? 혜정 씨 배가 고프면 밥 생각밖에 안 나잖아. 이거 원래 몇 시까지 하는 건가? 그래요? 자, 다단계란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가부터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 다단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접수할 수 있으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하나 팔면 5천만 원이에요, 현대자동차가. 근데 영업사원들한테 이거 하나 팔면은 한 대당 얼마 준다? 5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한 대가 5천만 원인데 한 대 팔면 얼마씩 준다? 500만 원. 그런데 80년도에는 신문에 영업의 신, 영업의 달인, 진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신문에 나왔어. 그러면 우리 같이 영업사원들은 와, 어떻게 1억 수당을 가져갈 수 있지? 그때의 영업사원들의 최고의 정점이 1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니까 얼마만 숫자죠. 우리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벌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제품을 저렇게 많이 팔았을까 했는데, 그 친구한테 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20대씩 파냐, 이거 자동차를 20대씩 어떻게 파냐 이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 지금도 귀에 때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시간을 10시간을 더 허락해 줬으면 더 팔았을 거라 이거야. 뭐에 묶였어? 24시간에 묶여서 더 못 판다는 거야. 오, 이렇게 말을 한다. 재수없게.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파는 거. 만날 수 있는 고객은 지금 널려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서 20대밖에 못 팔고, 그래서 그래서 경제로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20대 1억의 매출이면 정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에 강해요? 꼼수 잔머리에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에 강하다? 꼼수 잔머리에 있는데, 얘는 한 달에 한 달 거령 3개월 한 달 파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저 잔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냐면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현대자동차에서 싸고 좋은 제품이 나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 450만 원 줄 테니까 너 살래? 팔까 안 팔까? 450만 원 주면, 자동차 한 대 팔면 450만 원 주겠대요. 팔게 안 팔게요? 집사님 파실까 안 파실 거예요? 영업을 못 하잖아요. 영업도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여기는 타고났네, 이렇게 영업을 잘하게끔. 저희 리더십도 있고 훌륭하시네. 사업 성공하실 것 같네. 팔게 안 팔게요? 팔게 있어 없어? 인맥 있어 없어? 나한테 팔면 얼마 들어온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 있어요? 내가 팔게 안 팔게요? 뭐에 약해? 450만에 눈동자가 돌아간다니까요. 신기하지? 자동차가 성능 물어보지 않아. 그게 뭐 무슨 절대 안 물어보고 뭐에만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여기 20대를 팔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5대를 주문받은 거야. 5대. 얘는 어차피 친구다 전화하는 거죠. 자기 팔 필요 없이. 받아서 산다는 다행이고 안 사면 본전이고 그냥 전화하는 거야 심심하게. 그랬더니 5대 팔 건데 우리나라는 뭐에 강하다고요? 잔머리, 꼼수.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 친구가 또 뭐라 그러냐면 친구한테 내가 4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럼 지가 지도를 내가 내년에 살 건데 미리 챙길까? 아니 우리 조카가 산다 그러는데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단계 내려가지고 모르겠지만 이때 이 사람이 그 해에 400대를 팔았어. 우리나라 경제신문 난리가 나는 날. 영업의 신이 1억을 파는 것이 정석이에요. 1억 매출 오른 것이 좋은데 이 사람이 2억 매출 올랐잖아요. MBC, KBS, SBS 다 가가지고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노하우를. 그런데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안 가르쳐. 안 가르치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가르쳐.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이 친구가 술을 먹었어. 뭘 먹었다고요? 술 먹었을 때 남자들 술 먹으면 얘기해야 하네요. 그래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쫙 계속 푸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친구를 듣더라 이거지 듣더라. 그 다음날 매일경제신문에 났어. 다단계로 해서 더블로 팔았다. 딱 하루 났는데 제일 먼저 이것을 적응한 사람이 보험회사. 보험회사에서 3단계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수익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아메인주스킨들 다 받아서 이것으로 정책을 바뀌는 거예요. 그 다단계가 먼저 나오고 아메인주스킨, 호발라표 보험회사, 착tuk차 판매하는 거 다 모든 회사가 다 자동차다. 자동차도 판매도 다 영업을 다단계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요거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몇 단계 되면 제로가 되더라? 7단계 되면 더 이상 나눠줄 게 없잖아요. 500만 원, 400만 원, 300이니까. 어떤 때는 12단계. 그래서 단계별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단계는 끊어져요. 4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하면 몇 단계 하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는 단계가 있다. 왜?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다. 그런데 이 다단계가 폭삭 망해요. 어디서 망하냐면 홈쇼핑에 망합니다. 홈쇼핑에 나가면 자동차가 쫙 나와 있고 손댄 탁 해줬는데 원가가 바로 공개돼. 450만 원 공개돼서부터 시작돼. 4,500만 원부터 시작돼. 홈쇼핑이 나니까 중간에 영업사고를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홈쇼핑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영업사원들이 자기는 영업사원은 없어요. 그때부터 영업사원이 없어진 거예요. 홈쇼핑이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또 폭삭 망해요. 홈쇼핑은 그 물건을 살려면 그 시간에 째려보고 있어야 돼. 화면 지나가면 못 사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은 12시든 1시든 2시든 내가 들어가서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가격 비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이거 가격 비교 누가 잘하더라. 누가 우리 센터에 30초 만에 이렇게 여러 네 군데 5군데 이렇게 딱 봐서 가격 평가를 봐서 똑같은 제품이니까 싼 걸 산다는 거야.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누가 망했다? 홈쇼핑이 가장.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회사가 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인터넷 쇼핑 업체가 10만 개예요. 앞으로 대세는 인터넷 쇼핑몰일까요? 쇼핑몰일까요? 홈쇼핑일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인터넷 쇼핑몰이 폭삭망해 폭삭망해. 왜 망했을까요? SK, 12번가, 이마트, 홈플러스 왜 다 망했을까요? 쿠팡이 망합니다. 쿠팡이 망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통 쓸 때 다단계식으로 풀어야 돼요? 홈쇼핑으로 풀어야 돼요? 인터넷 쇼핑몰로 쿠팡으로 풀어야 돼요? 오케이, 계산이 나와? 우리의 경쟁 업체는 이마트예요? 홈플러스예요?
내가 옛날에 15년 전에 우리 경쟁 상태는 저는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네트워크 회사인 줄 알았어. 근데 박한가 회장이 뻘틱 나서 우리 회사의 경쟁 상대는 아메리카 아닙니다. 오, 진짜 멋있어. 우리의 경쟁 상대는 홈플러스 이마트다. 그 강의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뻘떡 일어났다니까 맞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마트고 홈플러스고 시장에서 있는 회사다. 그런데 이마트가 어떻게 됐어요? 어렵잖아. 롯데마트 어렵잖아요. 우리의 경쟁 상대 안 돼요? 하려고 해보니까 걔네들이 스스로 없어졌어. 경쟁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하잖아요. 인터넷 업체가 10만 개가 되는데 95% 아니 98%가 아작이 났어. 어디에? 쿠팡에. 그러면 쿠팡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일까요? 이재순 장님. 인터넷 쇼핑몰 업체 쿠팡은 어떤 회사예요? 물류? 저 우리 이재순이 알겠다. 쿠팡은 어떤 회사예요? 물류 회사예요? 운송업이에요? 유통업이에요? 음, 운송업, 유통업, 또 뭐? 물류? 어떤 거예요? 쿠팡은요? 인터넷 쇼핑몰은 아니고요. 쿠팡이 지금부터 5년 전에는 10조 매출을 했어요. 10조. 지금은 30조 매출을 해요. 40조? 작년 버전은 30조인데 올해 버전. 그러니까 40조 매출을 해요. 우리는 지금 2조 매출이에요. 2조 매출. 그러면 우리의 경쟁 상대는 쿠팡이다. 이거 쿠팡.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도 안 되고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나 다등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룩한 입에서 다단계라는 용어 나오면 돼 안 돼요? 인터넷 쇼핑몰 업체라는 거 나오면 돼 안 돼요? 여러분의 거룩한 입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경쟁할 것은 쿠팡이다. 이거 쿠팡. 너는 지금 어느 시대에 있다는 게 있고 저 다단계 그런 얘기를 하냐? 너는 시대가 너 아직도 80년대 사람이냐? 너는 고객이 너 다들 야 너 아직도 80년대 사람이냐? 너 아직도 너 모토로라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장사하냐? 지금은 쿠팡이랑 경쟁에서 살아남는 업체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쿠팡이랑 애텀이랑 싸우면 우리 저 옆에 계신 분 이름이 뭐지? 김은석 씨. 쿠팡이랑 애텀이랑 정면을 부딪히면 누가 이겨? 쿠팡이 이기지? 멋있었어. 교수님. 쿠팡이랑 애텀이랑 리치면 누가 이겨요? 쿠팡이 이기죠. 멋있었어. 누가 이겨? 앞으로는 기대 예상이야? 효정 씨. 쿠팡이 이겨? 애텀이 이겨? 왜? 이럴 때 나 머리 깎아야 되는 거지. 현숙 기자님, 나 이럴 때 머리 쥐어 뜯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회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쿠팡은 우리 경쟁사가 아니야. 쿠팡은 우리 애터미를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긴다니까. 왜 쿠팡이 우리한테 지금 쿠팡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회사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잖아요. 쿠팡이 유통의 최고의 모델을 어디로 잡는지 알아요? 애터미를 잡아요. 애터미를. 애터미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데 쿠팡이 애터미를 따라잡기 위해서. 벌써 잘 봐요. 반품제도, 환불제도 이런 거는 보통 업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애터미 거 보고 하는 거잖아. 애터미 처음에는 삼성에서 신세계에서 LG에서 애터미를 따라 하려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애터미를 따라잡죠. 왜? 대세는 앞으로 10년, 20년은 애터미가 석권한다. 저 업체를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삼성에서 포기했잖아. LG에서 포기했잖아. 저 업체랑 경쟁하면 우리만 코피 터지고 저 업체는 이길 수가 없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쿠팡에 따라하잖아. 앞으로 시스템 모든 게 다 애터미 흉내 낼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이길까요? 쿠팡이 이길까요? 왜? 은석 씨 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 너 2단계지 그러면 야, 너 아직도 불쌍하겠지. 다들 왜 그러니 너 80년대 쓰던 용을 아직까지 쓰니 너는 너 모토로라 핸드폰 갖고 다니냐? 아니 너 삐삐 갖고 다니냐? 삐삐 갖고 영업하면 되냐?
그런 용어를 이 얘기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곰 세 마리에 묶이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곰 세 마리 막 얘기해도 곰 이쁘다, 몸무게가 이쁘다 이런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2단계 점용. 이 사람이 착한 자다 이런 얘기하는 야 그냥 딱 잘라서 야 그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야. 아무도 2단계 안 하고 다단계 안 하고 안 해. 하다못해 인터넷 쇼핑몰도 망한다니까. 이마트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홈쇼핑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 홈플러스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 문경에 갔더니 홈플러스가 딱 하나 남아있는데 문경에 홈플러스가 자기네 자존심이래. 이렇게 최신식 최대 이쁜 건물이 딱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가면 품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폐업 신고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 이 우리의 자존심인데 왜 홈플러스가 폐업 신고를 하냐고. 근데 시민들이 아무리 들고 일어난다 해서 홈플러스가 사다 죽어? 그 흐르는 물결에는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그렇게 아작이 쿠팡에서 아작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 쇼핑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쿠팡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업체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단계 야 우리는 쿠팡이랑 싸워서 이기는 업체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기가 맞춰 뛰는 거예요.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애텀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100만 원치 물건을 샀어요. 여기서도 100만 원치 물건 사고 그럼 뭐가 다르죠? 에? 캐시백이 얼마 돼? 6만 원이 되잖아. 여기는 캐시백 있어 없어요? 어디를 이용해? 똑같은 제품, 똑같은 가격이야. 은석 씨, 어디서 살까? 그런데 똑같은 제품이잖아. 여기서 1,000만 원치 물건 샀어요. 여기서도 1,000만 원치 물건 샀어. 그러면 애텀에서 최대한 얼마씩 들어올 수 있어? 은석 씨? 매야? 100만 원.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인가요? 애텀이나 쿠팡이나 똑같은 제품,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은 배달이고 똑같은 AS고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제품 샀더니 1,000만 원 샀더니 얼마가 들어왔다?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같은 은성이가 누구한테 사겠어? 그럼 애터미가 이기겠어? 쿠팡이 이기겠어? 쿠팡이 이거를 못하라는 거 다른 건 다 AS 뭐 환불제도 이런 거 실속 다 따라하는데 뭐에 묶여? 캐시백이 안 들어가. 캐시백. 미쳤는가 쿠팡에서 이것만 잡으면 천하무적인데 애터미는 못 하는 거예요. 뭐 캐시백.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단위, 4단위, 3단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하라 했잖아요. 야, 그거 80년대에 이미 쓰레기통 들어간 거야. 우리는 지금 쿠팡이랑 싸워서 이기는 업체야. 우리는 쿠팡이랑 경쟁하는 업체야. 이렇게 곰새를 묶이지 말고 이게 나가야 된다고. 바로 이것도 훈련돼야 되는데 바로 나가야 된다고. 바로. 우리는 쿠팡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업체고 쿠팡이 우리나라 자본이 10%가 들어가고 일본 자본이 한 20%가 들어갔더라고요. 또 해외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말은 우리나라에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속이 비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쿠팡. 그런데 내 사랑하는 파트너가 있어. 지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우리 파트너가 고기를 만나서 이제 질문, 너 애터미 다단계지? 딱 이렇게 우리 파트너가 야, 우리는 쿠팡이랑 경쟁해서 이기는 업체. 이 여자가 든든히 처음인가? 쿠팡이라는 나라가 네트워크 거들한테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 쿠팡이랑 싸워서 이기는 업체가 애터미라는 것도 든든히 처음. 나 바로 회원 가입할게. 내가 다단계제 했을 때 그 다단계로 풀었으면 그 여자가 절대 회원가입 안 했을 텐데 우리는 뭘 풀었다? 우리는 쿠팡이랑 싸워서 이기는 업체야. 대한민국에서 쿠팡이랑 싸울 수 있는 건 애터미밖에 없어. 우리 아마존하고 알리바바랑 싸울 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왜? 어떻게 알아? 인컴이 되잖아. 너 같으면 어디서 사겠어? 당연히 100만 원 준데 사지.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언어로 훈련을 해서 여러분 다단계 할 거야 안 할게요? 다단계 할게요 안 할게요? 빨리 얘기해봐. 진도 나갈게. 다단계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요? 인터넷 쇼핑몰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요? 쿠팡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뭐하고 택배회사인 것도 얼마 이상하고 뭐 제조회사인 것도 이상하고 뭐하고 그래서 토탈 플랫폼이 되어야 돼. 어느 한쪽으로만 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만 해서도 안 되고 생산만 해서도 안 되고 택배만 잘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에이스만 잘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해야지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살아남는 자가 쿠팡하고 애터미밖에 없는데 쿠팡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가 애터미라는 거지. 가장 두려운 업체가 애텀이라는 거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아직도 단계 하고 있어 지금.
우리만 아주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아유 그런데 또 우리 친구 중에서 내가 누구랑 지금도 제품 배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비타 뭐야 비비크림 갖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야. 또 다른 주문 없니? 우리는 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 이런 데가 많이 냐면 애텀에서 제품하면 원터치 한 번만 하면 제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중간에 낀다 안 낀다? 영업사원을 끼요 안 끼요? 안 끼요. 그냥 내가 물건 구매하면 그냥 클릭하면 되잖아. 바로 그럼 바로 나랑 수익이 생기잖아. 중간에 유통관계를 모두 생략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부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다른 센터에서도 하거든요. 이제 다른 센터에서 하는데 그 센터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 팀장이 쭉 맹문을 하더래.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약한 중소기업 그 센터를 만나서 센터장을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제목이 뭐냐면 10분 동안 사업 설명에 10분 동안 제품 소개를 하십시오.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사 직원들 쭉 써는데 이제 나한테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쿠팡이다. 쿠팡이는 어떤 회사고 어떤 매출이 일어났고 어떤 매출이 일어났고 그런데 우리가 쿠팡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애텀이라고 딱 브리핑을 왔어. 본사 직원은 어떻게 했겠어? 자다가 말고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쿠팡이나 이겨? 어떻게 이겨? 인컴이 있습니다. 인컴. 돈에는 천하의 장사가 없습니다. 돈 6만 원 준다 그러면요. 우리 박명수 팀장 6만 원 주면 우리가 시골에도 갔다 오잖아요. 우리 가 6만 원에 돈 1,000원에 뭐 시장을 몇 바퀴 돌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야. 본사 직원이 자다 그 팀장한테 애터미에서 가게 한번 해달라고. 본사 직원들 어리버리 해가지고 걔네들은 전략이 돼서 맨날 다단계에 대해서 전략을 해지. 인터넷 쇼핑몰도 되지. 우리가 주 경쟁 상대가 우리가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바뀔 거예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경영사와 영화사가 또 본사에 가서 또 얘기를 했죠. 우리의 영업 상대는 경쟁 상대는 쿠팡입니다. 쿠팡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당연히 이기죠. 어떻게? 1,000만 원 싸면 우리 100만 원 들어옵니다. 이거 천하무적이야 천하무적. 쿠팡에서 절대 못 따라합니다. 절대 못 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성공하는 거야. 다음에 또 와요. 먼데 있지만 그만큼 유익이 될 거예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이따 끝나 아니야 끝나고. 오늘 열정적으로 우리 총장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또 스피치를 안 하면은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분 할까요? 한 3분 정도만 할까요? 15분 남았는데, 예. 나 스피치 저 총장님 오늘 강의 듣고